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회계사 174의 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20대 수험생의 관점에서 회계사라는 직업을 제가 왜 추천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회계사가 뭐 대단히 좋은 직업이냐? 제 경험상 그거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냐? 그러면 대단히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다만 다른 진로 준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소개를 드려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 준비 과정, 두 번째로는 커리어, 세 번째로는 조직의 분위기나 어떤 문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험이 가지는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험은 시험의 성격상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시험처럼 순발력이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어떤 센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히 공부를 함으로써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그 확보한 지식을 얼마나 잘 능숙하게 활용하는지, 이 두 가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수능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에서 미끄러지면서 정시 지원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이 시험은 수능 국어처럼 그날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합격 당락이 좌우될 정도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성격의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20대이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20대라는 시기 자체가 자신의 미래의 커리어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이 장점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만약 저처럼 초시, 유예, 합, 그러니까 처음으로 응시한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뒤 4개월 뒤에 보는 동차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합격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유예 2차 시험에서 나머지 과목을 합격하고 회계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최소 2년 반의 시간이 흘러가 있어요. 만약 같은 시점에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다면 1년 반 정도 취업 준비한다고 치고 벌써 2년 차가 되었을 수도 있는 시점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20대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대적으로 정직한 시험이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면서도 긍정적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과목들이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다시 말하면 범용성이 아주 높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 세법, 재무관리 이런 내용들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회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필요로 하는 내용이겠죠.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또 어떤 재무 전략을 수립해서 이행해 나가는 것 등등은 어느 회사나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리고 회계학이나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비단 CPA 시험뿐만 아니고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입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한 지인이 지금 공기업에 재직 중인데 공기업 입사 시험에서 응시하는 경영학 시험에는 보통 괄호열고 회계 포함이라고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선택 과목이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다 보니 혹시라도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에 다른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플랜 B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 1차 시험만 합격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취업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스펙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는 상상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미친 듯이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한 출구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회계사 시험은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간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회계사 시험 과목을 보면 경제학처럼 1차 시험엔 나왔다가
2차 시험에서는 사라지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처럼 1차 시험에서는 등장하지 않다가 2차 시험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과목도 있어요. 하지만 재무회계, 중급회계나 고급회계가 되겠죠. 그리고 세법, 재무관리, 원가관리 회계 이런 것들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2차 시험이 100% 서술형이기도 하고 또 1차 시험에 비해서 다루는 내용도 더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회계감사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목들은 완전히 다른 과목을 새롭게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1차 시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곧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완전히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서 오는 압박감도 꽤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1차에서 공부한 내용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용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합격한 이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회계사들은 외근을 많이 다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출장을 다니면서 고객사에 가서 이제 사장님들이나 부장님들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주시는데 거기에 KICPA가 박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으셨을 때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 나가신 케이스시겠죠. 업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제조업은 물론이고 금융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신기하게 봤던 것은 유명한 엔터사도 있더라고요. 저희 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업과 그리고 금융사, 증권사, 그리고 로펌 이런 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계법인에서 쌓은 지식이나 어떤 업무 경험에 대한 외부에서의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어디까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첫 번째가 야 역시 전문직이 최고다. 두 번째는 야 넌 하기 싫으면 때려치면 되잖아. 아무리 회계사라고 해도 원할 때 아무 때나 때려치고 막 그러는 건 아닙니다.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겠죠. 다만 회계사가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쌓아올린 업무 경험과 또 지식 아니면 그에 따른 또 전문성에 대한 외부에서의 수요가 그만큼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에게는 아무래도 진로 선택의 자유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겠죠. 사실 이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회계 법인마다, 본부마다, 또 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도 합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회계법인을 다녀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회계법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바를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회계법인의 조직 문화에는 어느 정도는 개개인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존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것을 어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사인을 관리하시는 인원이 파트너 레벨과 매니저 레벨에 각각 지정이 되어 있어서 특정 인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업무를 부탁할 때는 단순히 전기 자료를 참고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업무의 배경이나 아니면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아무래도 자신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출퇴근이 비교적 유동적인 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휴가를 쓸 때도 정말로 업무가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휴가를 쓰는데 눈치를 보는 일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계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수험생이신 분들과 수험생이 되실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회계사 시험 준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계사로서 살아가는 게 매일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다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법인들을 다 다녀보면서 장단점을 모두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내 커리어 패스에 있어서 CPA라는 자격이 내 명함에 박혀 있는 것은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번째 영상에서 진입 여부를 결정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내용이라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